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파이썬 코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에 앞서서 제가 몇 개의 그 파이썬 코드들 몇 개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그 다른 비디오에서 제가 소개해 드렸었던 바로 그 비주얼 스튜디오와 그다음에 파이썬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지금 코드를 보시면은 현재 프린트라고 하는 어떤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그 다음에 가로가 닫혀 있죠. 그래서 실제로 프린트라고 하는 거는 이 프린트 함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프린트 즉 이 어떠한 내용을 화면에 출력해라 라는 건데요. 그럼 그 화면에 출력하는 어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 가로 안에 들어있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SKKU is fantastic 이라고 하는 그러한 건데요. 근데 이때 보시면은 양옆에 따옴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따옴표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바로 그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은 문자열, 즉 이거는 코드가 아니고 어떠한 그 텍스트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그 명령어의 뜻은 print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어떠한 내용을 화면에 출력해라. 그럼 그 어떠한 내용이 무엇이냐? 그거는 가로 안에 있는 이것들인데 이것은 이제 어떠한 문자열 혹은 정확하게 뭐 텍스트다. 그리고 그 텍스트의 내용은 이제 SKKU is fantastic 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라인은 이제 이렇게 첫 번째 라인이 이제 파이썬이 실행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라인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라인도 역시나 프린트 되어 있고 역시 가로가 있고 그 다음에 programming is fun 이라고 하는 그런 문자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 보셨던 것대로 기반해서 유추할 수 있듯이 programming is fun 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이 화면에 출력을 시켜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코드를 한번 직접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에 자 여기 디버깅 없이 실행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되고 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시면은 SKKU is fantastic, programming is fun 이라고 하는 그 문자가 현재 이렇게 화면에 띄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파트는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이렇게 끝에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이썬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소스 코드 작성한 걸 실행시키고 하는 것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 외에도 제가 이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이 몇몇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파이썬 인터랙티브 파이썬보다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스크립트 그 자체에서 얘기 드렸고요. 인터랙티브 파이썬은 요거는 좀 제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omments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comments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명령어를 이렇게 그러니까 명령어가 아니라 어떠한 내용을 소스 코드에 적고 싶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적고 있겠죠. 근데 하지만은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파이썬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것도 명령어로 그냥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이 코드에 대해서 설명문을 적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적으면은 하나하나 다 뭔가 문장의 어떤 뜻을 그러니까 어떠한 코드의 어떤 명령으로서 이 파이썬 인식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너는 신경 쓸 필요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커멘트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커멘트를 작성하여서 어떤 좀 부가적인 내용을 좀 적는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게 그 커멘트가 시작되는 부분에 샵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 샵을 넣게 되면은 그러면 이 샵 뒤에 적혀져 있는 이 내용들은 커멘트다 라고 이렇게 파이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파이썬은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딱 가져와서 명령어를 수행하고 이 샵 뒤에 있는 거는 그냥 무시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펑션이나 키워드나 포럼이나 인덴테이션은 이 뒷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파이썬 스크립트, 그 다음에 어떤 comments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넣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펑션이라고 하는 것을 넣겠습니다.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요, 그 실제 코드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에 있는 이것이 바로 코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뭔가 def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define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def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print underbar message라고 되어 있고, 이 괄호가 열고 닫혀지고, 그 다음에 콜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나 이제 펑션이라고 하는 거를 정의할 거야. 그리고 그 펑션의 이름은 print underbar message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괄호가 있어. 이 괄호 안에 이제 들어갈 내용들은 뭐 향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간단하게 이 정도까지 하고, 그리고 반드시 이 콜론이라는 걸 붙여야 됩니다. 마지막에. 그럼으로 통해서 파이썬은 print underbar message라는 함수를 이제부터 정의를 하겠구나 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함수란 게 무엇인가? 일단 조금 더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탭을 통해서 명령어가 한 칸 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된 다음에 print skk is fantastic, 그 다음 또 띄우고 또 print 있고 print programming is fun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인덴테이션이 다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요 print underbar message라는 함수의 내용은 body 내용은 바로 이렇게 인덴테이션이 들어가져 있는 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점점으로 되어 있죠. 즉 이렇게 빈 공간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SKKU Fantastic과 Program is Fun이라고 한 프린트 부분이 print underbar message라는 함수의 body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말 그대로 함수를 정의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거는 함수란 게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딱 그까지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고 나서 우리는 왜 함수를 정의했냐면은 사실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느냐? 간단히 이렇게 print underbar message라고 하는 함수 하고 나서 그 뒤에 이렇게 괄호를 열고 닫고 하면은, 그러면은 파이썬은 이제 이 라인에 왔었을 때 print underbar message라는 함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리고 이 함수를 실행시키면 되겠구나 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 print underbar message라는 함수가 어디에 정의되어 있냐면 바로 여기에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 그럼 여기 정의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제 첫 번째 명령어를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어를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종료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을 때 아마 어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앞에서 print라고 하는 것도 함수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 print라고 하는 것도 그런 어떠한 다른 곳에 정의가 되어 있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print라고 하는 것은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함수이고요. 그리고 이 함수는 이 파이썬 내부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 굳이 print라고 하는 함수를 새롭게 정의할 필요 없이 나는 화면에 어떤 내용을 출력하고 싶다면은 그 정의되어져 있는 그 파이썬 내에 정의되어져 있는 함수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난 또 새로운 어떤 함수를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 이처럼 새롭게 print underbar message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코드를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시키면은 결과가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이 파이썬 프로그램이 실행되냐면요. 파이썬은 처음부터 라인별로 이렇게 실행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파이썬이라 생각하고 파이썬 이 코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print underbar message라는 함수를 정의하는구나. 이제부터 띄어쓰기 인덴테이션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 라인이구나. 실행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해만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역시나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고 프린트가 있으니까 그럼 이거는
그 print underbar message라는 함수의 두 번째 코드구나. 그 다음에 indentation이 이제 끝났네. 여기에 빈 공간이 있네. 그러면 이제 print underbar message 함수의 정의가 끝났구나. print underbar message라는 함수를 실행시키라고 하네. 자, 그럼 실행시키지. 근데 print underbar message라는 함수가 어디 있었지? 아까 앞에서 정의를 했었지.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에 가보자. 그 print underbar message의 정의는 여기에 있었고, 그런 다음에 그 body는 이쪽부터 시작하니까 하나씩 이제 실행해보자. 오케이, 그러면은 skku is fantastic이라는 문자를 화면에 띄우자. 그래서 이렇게 띄워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program is fun이라는 함수를 program is fun이라는 문자를 출력시키자. 이렇게 출력했죠. 그러고 나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print message라는 함수가 끝났네. 정의가 끝났고, 그다음 나는 그 정의에 따라서 실행을 다 했으니까요. 그럼 이제 끝나게 됐죠. 그거 끝났네. 그러면 이제 다시 5번에 넘어서 6번으로 라인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6번 라인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이제 프로그램은 종료. 자, 이렇게 파이썬은 라인 바이 라인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럴 때 있어서 내가 함수란 걸 사용하면은 이렇게 그 정의를 통해서 그 함수를 실행시킬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코드로서 전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함수의 definition,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어떤 새로운 함수의 이름과 그 다음에 그 어떤 statement, 어떤 명령어들의 그 순서인데, 이 명령어들은 그 향후에 펑션이 호출될 때 실행될 것들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적었는가? 예, 여기 있죠. 그래서 print underbar message라고 하는 이 함수에서 이렇게 형태가 되어 있으면은, 그럼 이 print underbar message라고 하는 요것이 바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이고, 그 다음에 요 두 개 지금 이렇게 안에 들어져 있는 시퀀스, 스테이트먼트의 시퀀스죠. 이게 첫 번째 것이고 이게 두 번째 것이죠. 그럼 얘들이 바로 그러니까 스테이트먼트의 시퀀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스테이트먼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말 그대로 즉 실행이 되어지는 어떠한 명령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언제? 정의할 때가 아니라 그것이 호출될 때, 즉 함수가 호출될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쓸 때 보시면 여기 def라고 되어 있죠. 이게 보시면 녹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키워드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파이썬에서 나 이거 사용할 거야. 이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사용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미 def라고 하는 거는 함수를 정의하는 데 사용할 어떠한 단어라고 정의를 미리 내렸고 그거를 이미 선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ef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이거는 함수 정의가 이제부터 시작되는구나 라고 파이썬이 이해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이 def를 함부로 썼다가는요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 어떠한 게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def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잠시만요. def는 함수 정의한다는데 def라는 함수가 또 생겼어? 이게 뭐지? 이러면서 혼란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라고 부르는 거는 여러분들이 향후에 배우시겠지만은요, 뭐 변수라거나 아니면 이렇게 함수라거나 하는 거에 대한 이름으로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나중에 자세하게 좀 더 배우겠지만요, 그냥 현재로서는 그냥 def라는 것이 키워드이고 그 키워드란 것은 파이썬이 미리 선점한 어떤 단어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제 사용자가 즉 프로그래머가 사용할 수 없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 콜론입니다. 그래서 이 콜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콜론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제너럴하게 얘기하자면은 이제부터 뭔가 정의가 시작되었다 혹은 인덴테이션 시작되었다는 건데요. 근데 인덴테이션 뭔데? 라고 하면서 그거는 뒷부분에 얘기 드리겠지만요. 하여튼 콜론이라고 하는 것을 함수를 정의할 때 반드시 이 가로 끝에 콜론을 반드시 넣으셔야 된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인덴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인덴테이션은 무엇이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즉 빈 공간으로서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덴테이션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그러면 요 두 라인들이 인덴테이션 두 개가 됐으니까요. 이 두 라인이 바로 이 함수 print underbar message의 body, 즉 statement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인덴테이션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러면은 그거는 더 이상 그 함수의 body, statement가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print underbar message의 함수를 정의하는 것에서 특징은 무엇이냐? 그 특징은 조금 보기 앞서서요. 이게 이렇게 함수를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새로운 함수를 정했습니다. repeat underbar message라고 하는 함수죠. 네, 이렇게 했었을 때 저는 이 함수를 두 번 호출했습니다. print underbar message란 거를.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repeat underbar message라는 함수를 이제부터 정의하겠다. 예. 그랬는데 그 statement는 print underbar message를 첫 번째로 실행시키고 그다음 두 번째도 print underbar message를 실행시켜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한번 가보실까요? 예. 바로 이 코드가 바로 그 해당하는 지금 코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print underbar message 함수는 동일하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는 print underbar message, 그것도 repeat underbar message라 하는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정의한 것에 안에 보면은 인덴테이션을 통해서 print underbar message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몇 번 있죠? 두 번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repeat underbar message라는 함수를 이제 실행시키는 겁니다. 그 앞에 def가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함수를 실행시키는 거겠죠. 그러면은 파이썬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것 한 라인 바이 라인으로 보겠습니다. print underbar message라는 함수를 정의하라는 거구나. 첫 번째 statement는 함수 출력이구나. 뭔가 출력이구나. 두 번째 statement도 출력이구나. 인덴테이션이 끝났네. 그럼 자 이제 print underbar message의 정의는 끝. repeat underbar message라는 함수를 정의하라는 거구나. 첫 번째 statement는 print underbar message 함수를 호출하면 되는 것이구나. 즉 실행하면 되는 것이구나. 두 번째 statement도 print underbar message를 호출, 즉 실행하라는 것이구나. 인덴테이션 끝, 정확하게 비어있는 라인이죠. 그럼 비어있는 라인, 그러면은 repeat underbar message는 함수의 정의는 이제 끝. 그러고 나서 repeat underbar message라는 함수를 실행시켜라. 오케이, 그럼 이 repeat underbar message라는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었는가? 앞에 정의가 되어 있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실행시켜야겠다. 첫 번째 statement는 print underbar message를 함수를 실행시키자. 그럼 이 print underbar message라는 함수는 앞에서 정의되었는가? 정의되었다. 그러면 요거에 이제 다시 이 print underbar message 함수의 첫 번째 statement를 실행시키자. skk is fantastic이라는 문자령을 출력해라. 그 다음에 programming is fun이라는 함수를 문자열을 출력해라. 그리고 이제 print underbar message 함수의 정의는 끝났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제 6번 라인을 실행시켰으니까요. 7번 라인을 실행시켜야겠구나. print underbar message라는 함수를 실행시켜라. 그럼 이 함수는 정의되었는가? 앞에서 정의하였다. 그러면은 첫 번째 statement print skk is fantastic, 즉 skk is fantastic을 출력해라. program is fun 이라는 문자를 출력해라. print message 함수 종료. 7번에 대해서 실행했었으니까 이제 종료. 8번째 라인에 넘어가니까 repeat underbar message라는 함수에 대한 정의가 끝났네. 그럼 다시 9번 라인에 끝났죠? 그럼 10번 라인 비어있는 공간, 11번 라인 비어있는 공간, 프로그램 종료. 자, 아시겠나요? 그래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렇게 하나씩 실행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시면은 그러면 사실은 상당히 이 파이썬 프로그램 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라인 바이 라인으로 실행했으면은 아무래도 skk is fantastic, program is fun, 그 다음에 skk is fantastic, 그다음 program is fun 이라는
메시지가 총 4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역시 실제로 이렇게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repeat message라는 함수를 한 번 더 실행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한 번 더 실행되겠죠. 그럼 총 8개의 글이 나오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왜 그렇죠? repeat message 함수 실행시켜서 요걸 실행시키고 그런 다음에 요거 하나, 둘. 그 다음 다시 이거 실행시켜서 하나, 둘. 빠져나오고 다시 또 repeat message 함수 실행시켜서 또 이거 들어가서 하나, 둘. 또 print message 들어가서 또 하나, 둘. 그러고 나서 종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그 코드들이 실행돼 나간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은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도 그리고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해하실 때도 편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다시 이제 슬라이드로 돌아가셔가지고요. 그래서 슬라이드에서 이제 repeat underscore message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요렇게 이제 제가 그 PPT로 준비했지만요. 앞에 내용들을 제가 다 뭐랄까나요? 그 소스 코드를 통해서 보여드렸죠. 그래서 execution 그 실행에 있어서 flow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의하고 다시 정의하고 그 다음에 실행 하면은 여기 이제 들어가서 첫 번째 거 실행 그러면 다시 실행 끝났고 그러면 이제 끝났으니까 두 번째 거 실행 다시 또 실행 그런 다음에 끝났고 그럼 다시 또 끝났고 그래서 끝났다 라고 하는 그렇게 execution 즉 실행이 진행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실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먼트는 이제 one by one으로 시작된다. 한 라인마다 실행되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function definition 즉 함수 정의는 사실은 그 실행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정의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def 되어 있는 것들 있죠. def라 되어 있는 것들은 다들 이렇게 정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def가 없이 그냥 함수 이름을 적어서 가로까지 붙인 것이 바로 함수 실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수업에서 아주 재미있는 것이 바로 로봇이라는 것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요 샵이 들어서 뭐라 했죠? 코멘트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떤 내용을 그냥 적을 수 있는데 이 파이썬은 이 부분을 만나면은 그냥 무시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아무튼 그래서 보시면은 휴보라고 하는 것을 이제 equal 휴보라는 것이 같은 거다. 어떤 건 그게 근데 무엇이냐면은 로봇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로봇의 beepers라고 하는 것이 1이라고 셋업되어 있는 그러한 그 로봇을 휴보라고 이제부터 부르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create a robot with one beeper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휴보를 move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보를 여기 점 있죠. 그래서 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휴보를 움직이도록 해라. 휴보에 move라는 함수를 실행시켜라가 정확한 답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서 휴보의 turn left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그 점을 통해서 이제 그 함수를 실행시켜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object with default parameter 되어 있는데 뭐 이건 그냥 나중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휴보라고 하는 그 어떠한 오브젝트, 그러니까 이걸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그래서 이 휴보라는 오브젝트에 대한 함수가 그 함수가 여러 개 있는데 근데 그 휴보가 가지고 있는 함수를 호출하고 싶으면 이렇게 닷을 반드시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move나 turn underbar left라는 함수를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실제 코드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를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뭐 from cs1 robots impor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 cs1 robots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load word라고 하는 이 함수를 통해서 실행시켜라. 그리고 그거를 이제 word라는 디렉토리 안에 폴더 안에 aquins라고 하는 그 aquins.wld라고 하는 파일이 있으니까 그거를 가져와서 word를 실행시켜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냥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 그런 다음에 앞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휴보의 로봇라는 것을 정의하는데, 근데 그 휴보라고 하는 것은 로봇이다. 그래서 근데 그 로봇인데 비퍼가 한 개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행을 시키면은 에러가 뜨는군요. 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행을 시키면은 그냥 어떠한 그냥 예전에는 뭔가 프린트가 됐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하나의 창이 뜨고요. 그 창에 그 휴보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8 바이 8짜리의 그 어떠한 공간에서 지금 휴보라고 하는 로봇이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이 실행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프로그램을 다시 닫고요. 그런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보에 move라고 하는 게 있다 했죠. 그래서 move라고 하는 거를 실행을 시키도록 해서 이 휴보다 move라고 하는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셨다시피 원래 이 휴보가 요 1,1의 지점이 있었잖아요. 아까는. 근데 이 휴보다 move라고 하는 거를 실행을 시키니까 이 휴보가 한 칸 움직였습니다. 왜죠? 왜냐면 이 빨간색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휴보가 지금 현재 오른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휴보 보고 너 앞으로 한 칸 움직여 라고 했기 때문에 move로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칸 딱 움직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럼 아까 휴보에 turn left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고 했죠. 그 코드에 보시면은 그러면은 turn left 하면은 90도로 이렇게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시키면은 예, 자 이렇게 지금 요 이제 휴보가 아까는 오른쪽 처음에는 오른쪽 보고 있다가 한 칸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turn left 왼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으라 했기 때문에 현재 휴보는 위에를 보고 있겠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휴보 move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휴보가 위로 한 칸 움직이겠죠. 왜냐하면 처음에 오른쪽을 보고 있다가 그래서 오른쪽으로서 한 칸 움직이고 그 다음에 한 칸 움직인 다음에 위로 보게 한 다음에 왜냐하면 턴 레프트를 통해서 위로 보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또 한 칸 또 움직여라 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에 이 로봇의 즉 휴보의 위치와 방향은 저렇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의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휴보를 어떻게 오른쪽으로 돌릴까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러면 뭐 휴보에 turn right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뜹니다. 이게 지금 뭐였죠? 앞에서 배우셨던 runtime error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실행했는데 에러가 딱 떴습니다. 그래서 뭐라 떴죠? attribute error다. 그러니까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이런 runtime error는요. 에러 메시지를 잘 띄웁니다. 그래서 에러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상세히 천천히 읽어 보시면은 어떠한 것이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traceback 어쩌고저쩌고 모스는 콜레스트 된 다음에 파일 어쩌고저쩌고 세션 보시면 lecture 1.4의 휴보 move라고 하는 파이썬 파일의 13번째 라인 13번째 라인에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 근데 그 13번째 라인이 무엇이냐면은 휴보 turn right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attribute error다. 그래서 attribute error인데 정확하게는요. 로봇 오브젝트의 이 로봇 얘는 즉 휴보에는 turn right라는 attribute가 존재하지 않는다 인 거죠.
그래서 그렇다는 말은 얘가 turn left는 있지만 turn right는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에러를 사실은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지금 프로그램 돌리다가 뭔가 에러가 떴다, 특히 런타임 에러가 떴다, 신텍스 에러가 떴다 하면은 그게 사실은 파이썬이 알려줍니다. 에러 메시지를 통해서. 그러면은 그 에러 메시지를 막 너무 길다고 아니면 너무 영어라고 막 이렇게 보지 말고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차근차근 읽어 보시면은 그럼 이게 어떤 게 문제인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는 지금 turn right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 turn right라고 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했었을 때 여러분들 앞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이 함수를 그냥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urn right가 없다고 그럼 내가 만들지 라는 거죠. 근데 그럼 turn right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죠. left를 3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오른쪽을 한번 틀려면은 왼쪽으로 3번 돌리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turn right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urn right 함수를 지금 그러면 제가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여기 말고요. 여기까지 일단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짠. 예. 그래서 지금 turn right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했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할 거다? 휴보가 turn left를 3번 하도록 하면 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제가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휴보를 한번 움직이고 그런 다음에 휴보를 왼쪽으로 한번 돌게 하고 그 다음에 turn right를 시키는 겁니다. 뭔가 또 에러가 발생했군요. 잠시만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앞으로 움직여 똑같은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turn left라고 다시 turn right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그럼 turn right를 이제 지우고 그러면은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움직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turn move 앞으로 움직이고 turn left 하고 휴보의 move를 통해서 앞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휴보의 turn 아니죠. turn right 하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바라보겠죠. 그 다음에 휴보의 move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어떠한 걸까요? 앞으로 움직이고 왼쪽으로 틀고 앞으로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틀고 앞으로 움직여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실행을 시켜보면은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대로 오른쪽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움직이고 왼쪽으로 틀고 그런 다음에 앞으로 움직이고 다시 오른쪽으로 틀고 다시 앞으로 움직여라 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파이썬은 어떻게 인식하느냐, 마지막으로 한번 라인 바이 라인 해보겠습니다. cs1 로버츠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와라. load world라는 함수를 실행시켜라. 근데 이거에 있어서 load world는 그 aquins라고 하는 월드를 가져와야 된다. 휴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자. 근데 휴보라고 하는 것은 로봇 오브젝트다. 그리고 그 비퍼라고 하는 것을 한 개 가지고 있다. turn right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하자. 그리고 turn right의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는 휴보의 turn left, 두 번째도 turn left, 세 번째도 turn left다. 그리고 종료하자. 그리고 휴보를 앞으로 움직여라. 즉 휴보를 move를 실행시켜라. 휴보의 turn left 함수를 실행시켜라. 휴보의 move 함수를 실행시켜라. turn right 함수를 실행시켜라. turn right 함수는 앞에 정의한 게 있으니까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 실행, 두 번째 스테이트먼트 실행, 세 번째 스테이트먼트 실행 후에 다시 휴보의 move를 실행시켜라. 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의 일을 시키고 싶으시다면 그냥 그렇게 이제 함수를 실행시키는 거고, 그럼 그런 함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또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ew page by delay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거라서요. 제가 넘기도록 하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요 내용들은 지금 일단은 제가 생략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요 파트를 하나 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셨던 것 기억나시는가요? 리피트 파트. 그래서 리피트 파트를 보시면은 예, 이렇게 프린트 메시지를 2번 이렇게 적게 되어 있죠. 네,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그리고 리피트 메시지 또 한 번 더 적음으로써 총 4번을 실행시켰잖아요. 네,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프린트 메시지를 함수를 예를 들어서 한 5번 실행시켰다. 그러면은 프린트 메시지, 프린트 메시지, 프린트 메시지, 프린트 메시지, 프린트 메시지 이렇게 5번 적어야 되느냐? 사실 이거 좀 귀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하기 위해서 반복하도록 하는 그러한 expression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for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or문이라는 거는 여기서 for와 in이 있죠. 얘들이 바로 키워드입니다. 아까 def가 키워드라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파이썬이 나 def라는 것은 함수 정의하는 용도로 쓸 거야 라고 했으니까요. 마찬가지로서 for와 in이라는 것들도 다 파이썬에서 키워드로서 정의한 것이고요. 근데 이것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반복해라. 근데 몇 번 반복해라? 4번 반복해라. 그리고 역시나 for 마지막 끝에 이 콜론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인덴테이션 있죠. 그러고 나서 프린트, 또 프린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함수를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SKK 파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해서 총 8개의 문장이 출력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4번 수행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즉 파이썬 입장에서는 4번 폼으로 돌리라고 오케이 한 번, 두 번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끝났죠. 그리고 이거 실행시키고 이거 실행시키고 이제 인덴테이션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자. 그럼 세 번째 끝났네. 네 번째 끝났네. 이제 근데 난 4번만 돌아가겠으니까 그러면 4번 돌았으니까 종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프로그램 코드를 여러 번 반복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for문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for문은 이제 아까 4번이라 했는데 이거를 혹시나 3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3번만 출력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특징이라는 점이고요. 아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그러니까 뭔가 눈치를 채신 게 있으실 겁니다. 뭐냐면은 바로 이 콜론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콜론이 아까 정의할 때도 함수 정의할 때도 이렇게 콜론이 사용됐었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했죠? 그 뒤에 인덴테이션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인덴테이션을 통해서 뭔가 그 콜론 앞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콜론 앞에 있는 내용이 지금 그 콜론 뒤에 있는 내용인데 그게 인덴테이션까지 같이 일어났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콜론에 가지고 있는 뜻이 약간 그런 의미입니다. 콜론이 있으면은 이제 그 뒤에 인덴테이션이 발생할 거고 그 뒤에 라인들에, 그리고 인덴테이션 라인이 바로 그 앞에 있는 내용과 뭔가 연관이 되어서 전체에 큰 뭔가를 만들어낸다. 즉 함수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이 콜론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인덴테이션이 있고 없고 차이로 인해서 하나의 함수가 되었죠. 그리고 이 반복문도 경우에 있어서도 콜론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렇게 그 인덴테이션 있는 것들과 그 앞에 있는 것이 하나의 그 반복문으로서 구성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콜론의 이것을 빼먹지 마시고요. 꼭 그 반복문이나 함수를 정의할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 탑다운 디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탑다운 디자인은 무엇이냐? 그 컴퓨테이션을 아까 그때 제가 띵킹 파트에 대해서 얘기했었을 때
어떠한 우리가 프로블럼이 있을 때 근데 그 프로블럼을 어떠한 탑이 되는 지점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오케이, 뭐 그런 다음에 어떠한 그 솔루션에 지금 그 아웃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그리고 그 솔루션에서 각각의 스텝을 코드를 바로 작성하거나 혹은 또 그 스텝에 아웃라인을 또 만들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랬을 때 어떠한 그 프로블럼들이 작아지게 되면은 그 partial 프로블럼 충분히 작아지면은 근데 이 충분히 작아졌다는 거의 정의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는 지점까지 왔으면은요. 그랬으면은 우리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종료시켜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하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띵킹 파트에 생각해서 어떠한 문제가 되게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알고리즘을 작성하려고 하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일단 탑다운 디자인 방식으로 해서 처음으로는 그 프로블럼의 처음 부분을 시작해서 아웃라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아마 그러니까 요렇게 어떤 네 가지의 스텝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네 번의 스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 첫 번째 스텝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얘는 뭐 바로 쓸 수 있겠네. 그래서 뭐 이렇게 바로 코드를 작성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스텝을 보니까 너무 이것도 여전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에 대한 또 아웃라인을 만듭니다. 알고리즘에 스텝 바이 스텝도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오케이 얘는 또 풀 수 있겠네. 그럼 오케이 코드 이것도 코드죠. 그 다음에 얘도 오케이 코드 얘에 관한 코드 죄송합니다. 이게 C. 근데 또 요것도 마지막에 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얘도 역시나 또 쪼개어서 또 스텝을 명시적으로 잘 적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얘도 프로그래밍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다시 또 얘에 대해서 풀게 되고요. 그것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풀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스텝 바이 스텝별로 해서 문제들의 어떤 알고리즘들 그리고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 풀 수 있으면 바로 풀고 바로 풀기 힘들다면요 다시 또 한 번 더 그 스텝이란 걸 쪼개어서 작성하는 것을 쭉 반복하면은 쭉 진행하면은 그 마지막 지점에 도달하겠죠. 그럼 이때 이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탑다운 디자인이란 것인데요. 그래서 이게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게 여러분들 사실은 프로그래밍 하실 때 보면은 이러한 접근법을 까먹고서 안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요. 문제를 접하였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나씩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무 밑에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시적으로 봤었을 때 이 문제는 이러이러한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야. 그리고 이러이러한 스텝이 이루어져 있었을 때 이 스텝은 뭐 바로 적을 수 있겠고 이 스텝은 좀 더 어려운 스텝이니까 제대로 한번 풀어보자 라는 식으로서 더 하나씩 문제를 쪼개어 나가는 그러한 스킬, 그러한 방법, 그러한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탑다운 디자인 할 때 지금 여기서는 크게 4개로 쪼개었고 그 다음에 이 또 4개가 또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쪼개어지고 또 쪼개어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하나 스텝을 하나하나의 함수로서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스텝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스텝 1 함수, 스텝 2 함수, 스텝 3 함수, 스텝 4 함수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러면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는 그냥 S1, S2, S3, S4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냥 이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은 이렇게 S1, S2, S3, S4로 끝나지만은요. 이 S1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할 때는 여기 이건 S1이 좀 쉬웠죠? 그러니까 바로 코드를 작성하는 거고 S2는 좀 복잡하니까 그럼 S2 안에 여러 함수들을 막 이렇게 또 정의합니다. 그럼 또 S2, 1, S2, 2 뭐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그럼 S21에 대한 또 코드를 작성하거나 또 여기 S26는 또 어렵다 했으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함수를 여러 개 작성하거나 하는 식으로 써요. 즉 알고리즘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하나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 걔들을 스텝마다 그 함수로 만들고요. 단순히 필요할 때 그 함수를 그냥 호출하는 걸로 해서 하면은 사실 그 문제를 풀 때 있어서 매우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떠한 예시가 있겠냐면요. 지금 이 문제는 이게 문제는 SKK's Fantastic Program is Fun이라고 하는 두 문장을 두 번, 그러니까 즉 총 4개의 문장이 출력돼야 되는데 SKK's Fantastic Program is Fun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씩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목표가 됐습니다. 그럼 그렇게 했었을 때 그러면은 어떠한 게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스텝이 뭐였죠? 그 SKKU is fantastic가 그다음 programming is fun이라고 하는 것을 두 번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다음 두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SKK 그런 다음에 죄송합니다. 두 번 나와야 된다는 게 SKK is fun이라는 것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한 번씩 그 라인마다 나와야 한다.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게 그다음 그거죠.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것을 위 스텝을 두 번 반복한다. 이렇게 쪼개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어디 갔지? 예. 원래 이렇게 출력이 되기를 바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기를 바라는 건데 이거를 그러면은 일일이 그냥 아주 무식하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거 출력하고 이거 출력하고 다시 또 이거 출력하고 이거 출력하고 사실 네 번만 스텝 4번이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패턴을 보니까 SKK's Fantastica Program is Fun이라는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거를 두 번 반복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1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바로 프린트 메시지 이거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 1번 스텝을 하는 것이 바로 프린트 메시지라고 하는 함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2번 스텝을 하는 것이 바로 이 repeat 메시지 함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 repeat 메시지 함수만을 실행시키면은 그러면은 이 1번과 2번의 스텝이 하나씩 실행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이처럼 그 어떠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 문제가 어떠한 형태인지 단순히 바로 프로그램 하지 마시고요. 어떠한 형태를 가졌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알고리즘을 작성할 건지 어떠한 스텝이 그 알고리즘에 있는 건지를 보신 다음에 그 알고리즘이 그 스텝이 어느 정도 풀 수 있다 싶으면요 바로 작성하고 예를 들어서 이 지금 printf 이런 것처럼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요 그 함수에 대해서 그 스텝에 대해서 좀 더 잘게 쪼개고 그래서 그 스텝 하나하나를 어떠한 함수로서 정의를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함수를 실행함으로써 전체 문제를 풀어나간다 라고 하는 탑다운 디자인 방식을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리피테이션 파트는 제가 좀 먼저 얘기해 버렸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건데요. 역시나 중요한 거는 인덴테이션을 빼먹지 말고 해야 합니다. 근데 이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콜론 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인덴테이션의 중요성을 위해서요 이렇게 두 개의 코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인덴테이션 여기는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근데 얘는 인덴테이션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에만 인덴테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코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직접 실행하기 앞서서요.
예. 그래서 이 파트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실행하기 앞서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직접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돌려봐서 여러분들의 결과와 답 생각했던 것과 그 실제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혹은 같은지를 비교해 보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포뮬을 잘 이해했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 실습 파트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